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 원래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야. 시험에서는 실수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다 오류고 실력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대충 풀었어라고 시험 끝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약간 자기 방어 기제로 허세로. 예. 근데 실제로는 시험 시간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떨어요 막. 대기자 TV. 과목별로 그러면 내신을 대비한다. 주요 과목 위주로. 네네네. 저희가 뭐 음악 이것까지는 못 다루니까요. 그렇죠. 주요 과목 위주로 좀 디테일한 대비법을 잡아주신다면요. 과목별로 일단 큰 흐름이랑 그 최상위권인데 놓치는 포인트 하나씩 네네, 좋습니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일단은 국어에서는 국어부터. 네, 국어가 내공 준비가 많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네. 학교 선생님들 수업할 때 이 분석하는 내용들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어는 내신학원 잘못 다니면 진짜 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학교 선생님이 문학작품 봤는데 선생님의 판단 기준이랑 포인트들이랑 학원 선생님이랑 약간 너무 달라. 그냥 학파가 약간 달라. 이거 설이잖아. 1설, 2설 네네. 이게 약간 차 있으면 네.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업 때 집중 안 한 친구는 그게 중심인지 몰라요. 그럼 학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중심이야. 학교 선생님은 그 부분에 약간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완전 학과가 달라. 긍정의 시그널로 보고 분석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달라지는 그럼요. 거예요. 살짝. 물론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학교 수업 몰입도가 되게 높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필기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국어는 되게 크리티컬해요. 작품 분석이나 내용 분석할 때는 그 필기랑 추가 분석 프린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진짜 열심히 봐야 돼요. 그게 네, 핵심. 학원 그 자료 요약 자료 볼 생각하지 말고 네네.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게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소월님의 작품을 했다 그러면 예. 김소월님의 다른 작품들이 이제 추가 프린트를 좀 주거든요. 그럼 애들은 이거 교과서 아니니까 네. 안 봐요? 안 봐. 부교재는? 근데 그 내용 프린트는? 그 프린트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또 많이 나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하고 또 뒷반 선생님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는 그냥 우리 선생님만 주실 거야. 문제를 나눠서 출제하신다고 하더라도 같이 감수하면서 나 예. 수업 시간에 이거 거론해서 아니 다뤘으니까. 이거를 알죠. 협의를 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갈린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자료들은 당연히 보는 게 되게 첫 번째겠죠. 국어에서 보조 자료를 주시는 진짜 열성적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면 고등까지 좀 생각해서 문학 작품들을 이 정도까지 좀 더 학자, 문법은 이런 예시까지 교과서보다 좀 더 보세요라고 주면 되게 좋은 자료를 준 건데 그건 안 먹고 이 중에서 골라서 공부해야 되는 것만 해. 또는 문제만 많이 풀어. 문제 많이 풀어서 이득 못 보는 과목이 첫 번째로 국어예요. 아, 국어. 국어는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게 오히려 독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진짜 고등학생들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내신 학원 가면 다양한 문제 풀. 그러면 그거 풀다가 컨텐츠가 헷갈려. 그러면 원래 메인이 됐던 내용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메인이 됐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컨텐츠 보고 내 걸로 만드는 걸 근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국어에서 메인 컨셉. 그리고 시험 막판에 이게 최상위권, 대치권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맨날 실수하는 게 프린트 마지막 확인 안 해서. 네. 제가 전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린 애들이 꼭 이것 때문에 한두 개 프린트에서 나와요. 변별력은. 네, 국어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수업 때는 이거 열심히 그냥 봐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기서 포인트 나왔어. 근데 봐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은 얘기했어. 책임 끝난 거예요. 그럼 봐야 돼. 네, 네. 교과서에서는 그 문법에 관련된 예시가 4개였는데 여기서는 7개야. 그러면 3개 추가된 게 뭔지 봐놓으면 걔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돼. 그리고 작품 분석을 교재 자습서에서 해놓은 작품 분석에서 이 작품의 특징이 4가지였는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2가지 특징 정도를 더 거론했어. 그 두 가지에서 나오죠. 2가지에서 서술형이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깎이는 거예요. 진짜 이거 꼭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학원 다니면 자료량이랑 문제량이 너무 많아. 문제 풀다가 그 컨텐츠 확인을 못 사실 해요. 국어는 안 다녀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발 저는 그 컨텐츠 다시 보고 표현하고 이해한 거 자기 걸로 소화하는 과정, 마지막 단계 그렇게 하는 거.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영어는 그 내신 본문을 학교에 따라서는 외울 필요가 없는 학교들이 사실 좀 더 많긴 해요. 예. 요즘에는. 그런데 저희 때는 저는 외웠던 것 같아. 외우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거 추천. 교재 지문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은 완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않은 영어는 구사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맞아. 외우는 거는 좀 기본으로 내신에서는 적어도 그 컨텐츠에 대한 특히 중학생들은 챕터 2개밖에 안 돼요. 그게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네, 네. 고등 가시면 진짜 제일 맞아. 심하면 어마어마하죠. 80개 막 120개 진짜 특목자서 가면 진짜 심해져요. 그러면 중학교 때 그 2챕터에 해당하는 그 본문에 대한 이해도도 완벽히 만들어 놓고 내 걸 흡수. 그러니까 흡수해요. 완벽히 흡수해야 돼요. 그 내신형 학원들에서 이걸 아이들이 한 번에 먹는 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다 쪼개서 문제화 시켜요. 예. 그럼 과제로 이걸 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빈칸, 순서, 뭐 그 지문을 놓고 네, 지문을 놓고 이렇게 종류별로 하는데 사실 그냥 자기가 똑바로 외웠으면. 반복해서 분석하고 외워서 보고 백제에다 써봤으면 비는 부분들은 다 드러나죠. 부모님들이 대부분 영어에서 진짜 상위권은 문법이 중요하지 않나요? 네.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내신에서 나오는 유형 포인트들은 실제로 그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 거의 다 풀 수 있게 내줘요. 그러니까 완전 막 특별한 거 가져와서 꼬아서 엄청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용법 이러면 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용법이 완벽히 이해된 친구들은 예. 다른 걸 헷갈리게 내도 고를 수 있게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문법 포인트가 그리고 챕터 2개에 4개밖에 없어요. 각 챕터 하나에 2가지 문법 포인트에 4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4개 가지고 섞어서 내는 거예요. 오. 그럼 이 4개가 사실 엄청 많은 내용은 네,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문법서에서 찾아봐도 몇 페이지 안 돼. 예, 예. 그러면 그 문법서를 문법서들은 이미 대부분 방학 특강이나 뭐 이럴 때 예, 다 한 번씩 있었으니까 훑었겠죠. 그러면 내가 요번 내신에 나오는 그 파트 문제만 다시 찾아서 풀어보기. 특정 영어를 워낙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본문도 다 파악이 빨리 끝나거든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그냥 일주일 만에 다 이미 내신 공부가 거의 대부분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한두 개 안 틀리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법 포인트 그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집을 이제 내신형 문제집이나 문법서를 여러 권 구매해 놓거나 이미 여러 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그러면 챕터만 하면 그것만, 되겠네요. 예, 그것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다가 아니야. 예. 목적격 용법, 주격 용법, 어. 가정법, 현재 네. 막 이런 그 파트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네. 이제 집중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문법 변형 생각보다 문법 문제 비중이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아, 문법 하느라고 더 투머치 하다 보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문법에 되게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 문법 문제가 진짜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풀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아. 대부분 학원 교재에서 쓰는 그 교재들이 있어요. 학원에서 내신형 교재로 쓰는 교재들인데 거기 관련된 문법 문제 진짜 수백 문제가 들어있어요. 내신 시험 볼 때마다 한 권씩 나와요. 근데 그 문제를 진짜 다 풀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풀다가 재밌는 건 본문 내용을 까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이거는 강남서초 송파권 그 제안입니다. 내신인데 시험 보고 나서 분석해서 진짜 얘가 이미 수능 1등급 받는 애예요. 고3 수능을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그런데 내신에서 영어를 막 한두 개씩 틀려. 서술형에서 막 포인트 깎여. 대부분 보면 재밌게도 본문 내용에서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주제, 예. 순서, 흐름, 인물 간의 감정 이런 거 물어봤는데 틀리는 친구들 꽤 있어요. 수학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방학 때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어. 네, 만약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교과서 제발.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문제를 안 풀어요? 그럼요. 네, 교과서 문제 정말요? 대부분 잘 안 풀죠. 대치동은 더 안 풀어요. 선행 가느라고? 선행이랑 학원에서 준 교재 푸느라 너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그때 재밌는 건 교과서 물론 교과서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원 뒤에 조금씩 묶여있는 문제랑 창의력 문제 뭐 이런 거 더 알아보기 문제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 내용에서 이제 꼬아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숫자 바꿔가지고. 그쵸. 그거랑 단계를 한 단계 높여가지고 내면 뭐 그 창의력 문제가 별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한번 읽어보고 가기. 그래서 읽었는데 그걸로 문제 만드니까 헷갈려. 개념을 본 적이 없으면. 근데 한번 제대로 보고 내가 손으로 한 번만 해봤으면 이거 응용 문제 만들었어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게 돼요. 저는 새로운 문제 푸는 거는 극상위권 말고는 하지 말라고요. 너 이전에 풀었던 문제 오답은 다 돼 있니? 제풀이 해봤니?라고 물어보면 안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점수야.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오답을 싹 긁어 모았더니 한 200개 된다. 그러면 그 200개를 풀었을 때 내가 절반 맞았어. 내신 시험은 50점. 그거 80% 맞았어. 내신 시험은 80점입니다. 그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게 퍼스트인 거고 뭔가 우리는 꼭 내신 볼 때 보면 한두 개 특별한 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뭔가 이상한 새로운 강박관념. 걸 막 찾고 있어요. 내가 혹시 못 본 게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는 진짜 한 문제예요. 그리고 막말로 나머지가 다 잘 풀려 있잖아요. 네. 얘는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어.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하위 비상위권 친구들은 교과서 문제는 한번 확인하는 거. 상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확인 안 해도 잘 풀어요. 네.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대단원 종합이랑 그 더 알아보기만 한 번 더 체크? 그 정도만 해도 관련된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조차도 이제 중등 내신 수학에서 삽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시간 컨트롤이 예. 되게 짧잖아요. 예. 짧은 시간 시간.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 공부한 친구들은 과제를 해가는 게 메인이지 선행 네. 공부에서 보면은 레벨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거든요. 선행 공부는 어렵다 그렇구나. 보니까 진도 빼면서 이제 오. 과제 확인하고. 과제는 시간이 무한되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내신 공부할 때는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비중이 있고 객관식 문제 비중이 있고 오. 난이도에 따라서 뭐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애들 내신 못 보게 하고 싶다. 1번부터 5번 사이에 난이도 있는 문제 딱 하나 넣어놓으면 그냥 다 무너져요.
거기서 시간 빼면 뒤를 못 푸는 거예요? 네, 뒤에 못 풀어요. 못 가요. 제한 시간 훈련 연습은 내가 선행이 아무리 많이 돼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상위권 친구 특히 이제 진짜 거의 100점 필요할 것 가까이 같아요. 맞고 싶은 친구들은 이 연습 반드시 네, 어. 시험 마지막 주 들어가서는 무시하지 마시고 왜냐면 상위권 친구들이 있어 중등 내신 문제를 좀 무시해요. 그러고 100점 못 맞아요. 100점 못 맞으면 무시할 게 아닌 거죠. 그럼요. 사실. 예. 그리고 거기서 내가 단점이 하나 드러났다? 걔는 되게 고마운 문제예요. 왜 고등 때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애를 지금 나한테 경각심을 끼워준 거야. 그러려면 오답 분석을 해야 되네요. 그쵸. 예. 오답 분석을 하면 되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 원래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야. 시험에서는 실수 없어요. 평소에 과제 연습할 때는 그래 실수 좀 신경 덜 쓸 수 있으니까 실수라고 해줄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다 오류고 실력이에요. 거기서 틀렸다. 왜냐 나는 진짜 대부분 아이들이 대충 풀었어라고 시험 끝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약간 예, 자기 허세, 방어 기제로 허세. 허세로.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시험 시간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떨어요 막. 요즘에 더 중요한 사탐, 과탐 남았습니다. 과탐 사탐 진짜 사회과학이죠. 네, 사회과학을 중학교 내신 시험 때 버린 애들이 특히 이공계 학교 진학하고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사회 거의 많이 버려요? 공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수학을 되게 세게 선행을 땡기다 보면 맞아요. 할 시간이. 국어조차도 할 시간 없는데 사회를 하라고? 어. 내신 기간 때만 시키거든요. 그래도 못해. 왜냐면 내신 기간 때 영어 본문이 아직 안 외워져 있거든. 그러면 그거 외우느라 같은 날 겹치면 그냥 사회는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 공부가 안 됐는데 이제 통합사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네. 수능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번에 한번 공부해 놓으면 제가 3번 쓰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떡해요? 중등 때 그 컨텐츠 한 번 해놓으면 이 컨텐츠가 예. 통합사회 안에도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중등 내용 그럼요. 토탈에서 들어가잖아요. 어. 들어가고 들어간 거 그대로 대입에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예. 내가 공부한 내용이 수능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 중등 내신에 한 번, 고등 때 한 번, 대입 때 한 대학 번. 때 한 번. 나중에 필요 없잖아라고 생각하면 대충 공부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간 안에 공부해도 몰입해서 필요성을 알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때문에 애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컨설턴트가 돼주시면 좋다, 컨설팅을 해주면 좋다라는 포인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대기자 TV 열심히 보시면 입시 정보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쓰는지 이미 아시잖아요. 지금 예. 구독자분들은. 예. 그러면 그 얘기 중에서 지금 필요한 얘기. 항상 영상 듣고 맨날 잔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영상 듣고 담아 두셨다가 필요할 때 쓰셔야 돼요. 그 대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업데이트가 좀 돼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아, 요번에 입시가 바뀌는데 통사 통과가 예전보다 되게 중요해졌네. 중요해진다. 알고 있어. 그럼 시험 준비할 때 야, 지금 사회 잘 해놓으면 그거 나중에도 쓴대. 지금 집중해서 해. 이렇게 3번 쓴대. 이러면 아이들이 납득이 되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납득하면 해요. 그리고 수업 때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이 그리고 과목까지는 학원 못 다닐 경우가 그래 수업 많으니까. 때 집중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 과목이죠. 네. 수업 때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내용들을 이해하고 수업 때 포인트들이 있어요.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이론들이 막 있어도 관련된 실험이랑 연결 못 시키면 시험에서는 망해요. 시험에서 망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 고리를 연결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출제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살짝 띄워놨어. 성실하신 분들은 학기 시작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출제돼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미 그림을 그려놨어. 요게 파트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수업 때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쵸. 컬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 시수를 따져보면 내신 시험 볼 때 이제 뭐 25문제에서 32문제 그러네요. 했다고 치면 한 수업에 한 문제꼴, 한 문제에서 2문제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몰아서 내신 내지 않으시죠. 대부분의 경우는. 골고루 내잖아요. 그 한 수업에 한 문제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 완전 최상위권 고등학생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뭘까요? 네가 따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예. 수업 들을 때 수업 끝나자마자 수업 내용에 이제 출제 포인트 하나 이상 있다고 생각하고 예. 수업 끝나자마자 문제 2개에서 3개 만들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수업 그러니까 듣고 그럴 생각으로 수업 들어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들으면서 저거 시험 문제 내야 되겠다. 내가 내는 거죠. 그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풀면 되겠어요. 최고죠. 그러니까 미리 출제 포인트를 매 수업 시간마다 이거 안 뽑아내는 했으면 거지. 서울대 가는데 그때 몰라가지고 못 갔네. 내신 때문에 고민한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내신 중등 내신은 시행착오해도 괜찮다. 이게 첫 번째. 네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고 아이도 자기 자신을 좀 파악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랑은 이제 중등 공부는 되게 달라지고 중등도 학년 올라가면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중2 때 내가 잘했어도 중3 때는 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항상 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부들부들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대와 두려움 이 2개 때문에
그 과정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성인도 사실 다 네네. 마찬가지죠. 내가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과정의 아름다움을 즐거워.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나 가서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교육대기자 TV 나와서 말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제가 부들부들 떨었으면 이런 썰들을 못 풀겠죠. 그럼요. 근데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리해볼까? 그래서 저도 다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제가 모든 내용들을 노트북. 막 머릿속에 너무 잘 넣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내용들 그 경험치들을 엑기스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예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들 중간 과정을 예쁘게 만드는데 포커싱을 어머니도 아이도 제일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등 시절에 그런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시즌으로 보내시면 고등학교 때 진짜 자기주도 학습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작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피크를 찍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내신 대비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그냥 내신학원 차리시면 예, 대박 나요. 끝까지 필기하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대치동 장 원장님의 조언이 내신 대비를 놓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께 유용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